안녕하십니까. 북한에 납포됐다 해가지고 엿새 만에 돌아온 391 흥진호입니다. 홍진호가 아니고 흥진호. 여기에 의문점이 있다 이래가지고 국회에서도 지금 왈가왈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봐도 이 의문점이 상당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뭔가 의외의 일이 많아. 여기 보니까 우선 북한의 역사적으로 납포됐다 하면은 안 보내줘요. 대다수는 수십 년 만에 외국으로 어떻게 탈출해 가지고 귀환하는 경우가 몇 명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7년 전입니까? 그때 2010년도에 북한 경비정이 납포됐는데 납북 30일 만에 귀환한 배가 한 척 딱 있습니다. 41톤 오징어 잡는 어선인데 55 대응호 사건이죠. 이때 딱 한 척 있고 그 나머지 참 많이도 납포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한국에 돌아온 애가 없다. 그 정도로 북한에서 안 보내줍니다. 근데 이 흥진호는 엿새 만에 뜬금없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6일 동안 어떤 신문에 보도도 없었어. 돌아오고 나서야 이 보도된 거예요. 해경에서는 동해해경입니다. 21일 오후 11시 11분에 해군 일함대 등 1차로 이제 전파했단 말이에요. 흥진호 위치가 확인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해경청에서 22일 청와대 전파했다. 청와대도 알리고, 그리고 일본, 러시아, 중국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거예요. 혹시 발견하면은 구조를 해달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경에서는 납북 가능성도 고려해 가지고 가용 수단을 동원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이제 해경에서는 알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거 알게 돼 있죠, 당연히. 바다에 배가 나가면은 늘 위치를 확인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실종돼 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GPS를 이제 자체적으로 껐지 않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배의 시설이 만만치 않아요. 상당히 잘 돼 있다 이거예요. 어떤 배에도 의무적으로 VHF, DSC라는 이제 장비를 의무 탑재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내 법상 2톤급 이상만 되면. 이 장비가 뭔가 하면 일종의 이제 통신 장비인데, 유사시에 다른 배나 해경에게 무선 통신하고 전화를 당하면 구조를 요청도 하고, 일종의 이제 이건 무전기 대기죠. 연락용. 이제 이런 장비 외에도 톤급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더 하게 돼요. 그럼 이제 100톤급 이상 된다 이런 대형 선박에는 그 외에도 레이더라든지 위성전화 뭐 이런 장비를 많이 탑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배는 좀 멀리 나가기 때문에 위성 장비까지도 탑재를 해 가지고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내 위치가 어딘가 이런 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도 구조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근해에 왔다 갔다 하는 조그만 배들은 그냥 무선 장치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흥진호에는 100톤급 이상의 만 설치를 되는 그런 레이더, 위성 장비까지 다 탑재하고 있었고, 안테나도 레이더도 두 종류가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X밴드 레이더도 있고 크기가 큰 S밴드 레이더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이제 이 비슷한 규모 보고보잡이 배에는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장비를 장착하고 있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 위치를 파악을 못한다든지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바다에 나가면 선거놓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뭐 북한이다, 남한이다. 그러나 이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은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여기서는 더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이러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런 장치를 다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6톤인데도 100톤급 이상이나 보통 설치하는 걸 다 하고 있어서 과학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배다 이거죠. 근데 이 배가 느닷없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뭐 납포를 당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흥진호는 울릉
예, 저동항을 나갔습니다. 거기를 출발할 때부터 선박 자동 입출항 장비 이것을 끄고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자료 분석 결과 나오죠. 아예 나갈 때부터 꺼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장비들이 없었기 때문에 좁하다 보면은 수역을 넘어가 버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은 아마도 없지 않냐 이렇게 봐집니다. 자기 현재 위치가 어딘지 거의 정확하게 알고 모르면 또 물어보면 되거든. 무선 통화해보고. 그런데 이 배는 아예 출발할 때부터 부간 해역 가서 고기를 잡으려 하든 어떻게 하든 아예 작정하고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21일 0시 30분께요. 21일입니다. 대화 태어장 밖 북한 해역 안에서 보고를 잡던 중 이제 북한 경비정 두 척을 발견하고 도주하려 했으나 오전 1시 30분께 납포됐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납포를 되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선장은 도망을 가면서 북한 경비정이 쫓아온다. 이렇게라도 할 거 아니에요.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보고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구조 요청도 안 한 거예요. 선장이. 이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 아까 GPS 장비로 볼 때는 50마일 진입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키로수로 우리 해역에서 50마일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북쪽으로. 그러면은 거기서 쏜살같이 달아나면은 넘어올 수도 있는 거리네요. 왜냐면 우리 배들이 지금 빠르니까. 그런데 보통은 아마 이 도주를 하면서 무전 요청을 할 거예요. 빨리 좀 구해달라 이러면서. 물론 이제 저쪽에서 포를 쏘고 뭐 다가오면은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그렇게 연락을 하고 다급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송환시켜주면 다시 침범 안 하겠다. 처우에 감사하다 진술서 쓰고 이렇게 송환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냐 이런 이야기고 더구나 지금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배라든지 뭐라든지 붙잡으면은 인질화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지금 시기가. 그런데도 이렇게 빨리 보내줬다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배가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보고잡이 배다 이거죠. 보고잡이는 보통 1년 중에 한 150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12월부터 그 다음에 이제 3월까지 이제 겨울철에 하는 거죠. 복거를 잡는 거. 그런데 이 배가 아직은 지금 그 철이 안 됐는데 10월에 바다를 나가 가지고 북쪽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또 납포됐다. 이러니까 이거 미스터리 아니냐, 의문이 아니냐, 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위치를 늘 연락하고 받고 파악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경이나 군에 늘 기본적으로 이제 통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를 파악하게끔 돼요. GPS. 그러면 이제 해경이나 이런 군에서는 그 주변에 나가 있는 배들이 어디에 있는가 위치를 늘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북쪽 이런 데는 더하죠. 그쪽에는. 그런데 이 GPS가 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GPS를 꺼버렸다. 이 GPS란 것은 정말 불가항력의 어떤 사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외부에서 끄기 전에 끌 수 없는 것이 GPS라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항상 위치가 확인돼야 되니까. 심지어는 조난을 당해 가지고 위치를 찾아가고 구조를 해도 GPS를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끄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꺼버렸느냐 이거죠. 왜 꺼졌느냐. 그러니까는 어군 탐지기를 가동한다, 무엇을 가동한다 이렇게 해도 그 핵심의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GPS가 있죠. GPS를 기반으로 모든 걸 또 움직이니까 그 GPS를 끄고 다른 장비에 별도의 GPS가 작동을 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되든 GPS가 꺼져 있고 안 잡힌다 그 말은 그것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GPS가 꺼진다는 건 원래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뭐냐면 이 흥진호가 스스로 GPS를 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좀 더 예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언급을 하자면 이 흥진호가 보고를 잡기 위해서 울릉 저동항에서 나간 것이 16일입니다.
16일 날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20일 오전 10시 그로부터 이제 북동방 약 339km 이쯤에서 이제 조업한다고 수협 중앙의 어업정보통신국이 알렸어요. 그러나 그 뒤로 위치 보고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안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 위치를 보고한데 연락이 이제 닿지 않으니까 해경이 21일 오후 10시 39분부터 이제 이 배는 미행 선박이다. 이렇게 이제 정해가지고 수색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거 기본 코스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지니까 해경에서는 위치 미확인이다 이래가지고 바다에 이제 그 수색도 하고 또 그래 없으니까 각기 기관에 청와대까지 다 통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론에서 그동안에 이제 나오지도 않다가 느닷없이 6일 날 귀환한다 온 거예요. 근데 또 귀환할 때 여기 좀 틀렸다는 것이죠. 여기에 또 사람들이 의문점 가지는 게 뭔지 압니까? 어부들이 젊은 어부들이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요즘에 배를 안 타려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없다르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뭐 주로 많이 태우잖아요. 그런데 이 배도 3명은 베트남이었어요. 선원이. 근데 한국인인데 전부 젊다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만 탁 이렇게 구성되기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또 이제 이 배 좀 잘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데 또 올 때 전부 뭐 신변보 뭐 이래 가지고 또 여기 마스크를 하고 넘어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지 않냐 이래요. 왜 그러냐면 과거로부터 북한에 한번 갔다가 오면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살아오듯이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울고 불고 난리고 돌아온 선원도 그냥 기뻐서 그 기쁜 표정을 그냥 하고 난리를 안 했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게 무슨 경우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해경이 이렇게 해명합니다. 요즘 어부들 추세가 젊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일축을 해버려요. 젊어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 많이 탔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말하지만 한편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특히 네티즌들이 거기에 의문을 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보고잡이꾼이냐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보고를 잡으면 이제 낚시로 잡는다 그래요. 그 낚시 바늘 끼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미끼가 꽁치랍니다. 그걸 끼야 되는데 이 미끼를 끼는 그 낚시 모양이 칼날처럼 됐다는 게 끝이. 그래서 여차하면 손을 찌른다는 거예요. 손을 비고. 그래서 흉터가 많이 남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오래 종사를 하게 되면 손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검사해 보면 정말로 이들이 보고잡이꾼이냐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원래 의문이 나타나면 그렇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뭔가 좀 과거하고 다르니까 모습이 올 때 얼굴 마스크 떼고 가족들이 환영하고 이래가지고 왔다든지 아니면은 북한에 납포된 것을 막 언론에 보도하고 또 정부에 나서서 협상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의문을 또 안 가질 텐데 이번에는 깡그리 그게 없이 그냥 갑자기 또 풀어주고 이런 전체 모습이 그런 게 없으니까 의문을 가질 만합니다. 의문 가진다고 잘못됐다. 속속들이 그렇게 의문 가지면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게 조사하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이제 많아요. 뭐 실어다 준 거 아니요? 뭐 이런 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럴 때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 죽으니 사니 뭐 경제 제재 받고 어렵고 굉장하는데 이런 배가 갔다 왔다 하면은 의심은 눈초리를 받죠. 이제 그런 거는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 거죠. 특히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 그런 거 주의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서 이제 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충분하게 이것은 이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확인하고 조사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배가 왜 그렇게 됐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선의 승선한 선원들의 구성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신원도 제대로 확인해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이거 이만 줄입니다. 또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근해에 왔다 갔다 하는 조그만 배들은 그냥 무선 장치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흥진호에는 100톤급 이상의 만 설치를 되는 그런 레이더 위성 장비까지 다 탑재하고 있었고, 안테나도 레이더도 두 종류가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X밴드 레이더도 있고 크기가 큰 S밴드 레이더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이제 이 비슷한 규모 보고잡이 배에는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장비를 장착하고 있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 위치를 파악을 못한다든지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바다에 나가면 선 그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뭐 북한이다, 남한이다. 그러나 이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은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아, 여기서는 더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이러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런 장치를 다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6톤인데도 100톤급 이상이나 보통 설치하는 걸 다 하고 있어서 과학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배다 이거죠. 근데 이 배가 느닷없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뭐 납포를 당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흥진호는 울릉 저동항을 나갔습니다. 거기를 출발할 때부터 선박 자동 입출항 장비 이것을 끄고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자료 분석 결과 나오죠. 아예 나갈 때부터 꺼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장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업하다 보면은 수역을 넘어가 버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은 아마도 없지 않냐 이렇게 봐집니다. 자기 현재 위치가 어딘지 거의 정확하게 알고 모르면 또 물어보면 되거든. 무선 통화해보고. 그런데 이 배는 아예 출발할 때부터 북한 해역 가서 고기를 잡으려 하든 어떻게 하든 아예 작정하고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21일 0시 30분께요. 21일입니다. 대화 태어장 밖 북한 해역 안에서 보고를 잡던 중 이제 북한 경비정 두 척을 발견하고 도주하려 했으나 오전 1시 30분께 납포됐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납포를 되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선장은 도망을 가면서 북한 경비정이 쫓아온다. 이렇게라도 할 거 아니에요.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보고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구조 요청도 안 한 거예요. 선장이. 이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 아까 GPS 장비로 볼 때는 50마일 진입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키로수로 우리 해역에서 50마일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북쪽으로. 그러면은 거기서 외국인들 뭐 주로 많이 태우잖아요. 그런데 이 배에도 3명은 베트남이었어요. 선원이. 근데 한국인인데 전부 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만 탁 이렇게 구성되기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또 이제 이 배 좀 잘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또 올 때 전부 뭐 신변보 뭐 이래 가지고 또 여기 마스크를 하고 넘어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지 않냐 이래요. 왜 그러냐면 과거로부터 북한이 한번 갔다가 오면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살아오듯이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울고 불고 난리고 돌아온 선원도 그냥 기뻐서 그 기쁜 표정을 그냥 하고 난리를 안 했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게 무슨 경우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해경이 이렇게 해명합니다. 요즘 어부들 추세가 젊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일축을 해버려요. 젊어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 많이 탔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말하지만 한편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특히 네티즌들이 거기에 의문을 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보고잡이꾼이냐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보고를 잡으면 이제 낚시로 잡는다 그래요. 그 낚시 바늘 끼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미끼가 꽁치랍니다. 그걸 끼야 되는데 이 미끼를 끼는 그 낚시 모양이 칼날처럼 됐다는 게 끝이. 그래서 여차하면 손을 찌른다는 거예요. 손을 비고.
그래서 흉터가 많이 남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오래 종사를 하게 되면 손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검사해 보면 정말로 이들이 보고잡이꾼이냐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원래 의문이 나타나면 그렇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뭔가 좀 과거하고 다르니까 모습이 올 때 얼굴 마스크 떼고 가족들이 환영하고 이래 가지고 왔다든지, 아니면은 북한이 납포된 것을 막 언론에 보도하고 또 정부에 나서서 협상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의문을 또 안 가질 텐데, 이번에는 깡그리 그게 없이 그냥 갑자기 또 풀어주고 이런 전체 모습이 그런 게 없으니까 의문을 가질 만합니다. 의문 가진다고 잘못됐다, 속속들이 그렇게 의문 가지면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게 조사하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이제 많아요. 뭐 실어다 준 거 아니요? 뭐 이런 말도 있고 막 여기서는 더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이러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런 장치를 다 하고 있었다 이 말이. 그러니까 36톤인데도 100톤급 이상이나 보통 설치하는 걸 다 하고 있어서 과하게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배다 이거죠. 근데 이 배가 느닷없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뭐 납포를 당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흥진호는 울릉 저동항을 나갔습니다. 거기를 출발할 때부터 선박 자동 입출항 장비 이것을 끄고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자료 분석 결과 나오죠. 아예 나갈 때부터 꺼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장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업하다 보면은 수역을 넘어가 버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은 아마도 없지 않냐 이렇게 봐집니다. 자기 현재 위치가 어딘지 거의 정확하게 알고 모르면 또 물어보면 되거든. 무선 통화해보고. 그런데 이 배는 아예 출발할 때부터 북한 해역 가서 고기를 잡으려 하든 어떻게 하든 아예 작정하고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21일 0시 30분께요. 21일입니다. 대화 태어장 밖 북한 해역 안에서 보고를 잡던 중 이제 북한 경비정 두 척을 발견하고 도주하려 했으나 오전 1시 30분께 납포됐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납포를 되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선장은 도망을 가면서 북한 경비정이 쫓아온다, 이렇게라도 할 거 아니에요.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보고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구조 요청도 안 한 거예요, 선장이. 이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 아까 GPS 장비로 볼 때는 50마일 진입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키로수로 우리 해역에서 50마일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북쪽으로. 그러면은 거기서 쏜살같이 달아나면은 넘어올 수도 있는 거리네요. 왜냐면 우리 배들이 지금 빠르니까. 그런데 보통은 아마 이 도주를 하면서 무전 요청을 할 거예요. 빨리 좀 구해달라 이러면서. 물론 이제 저쪽에서 포를 쏘고 뭐 다가오면은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그렇게 연락을 하고 다급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송환시켜주면 다시 침범 안 하겠다, 처우에 감사하다 진술서 쓰고 이렇게 송환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냐 이런 이야기고, 더구나 지금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배라든지 뭐라든지 붙잡으면은 인질화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지금 시기가. 그런데도 이렇게 빨리 보내줘 하는 거죠, 복거를 잡는 거. 그런데 이 배가 아직은 지금 그 처리 안 됐는데 10월에 바다를 나가 가지고 북쪽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또 납포됐다. 이러니까 이거 미스터리 아니냐, 의문이 아니냐, 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위치를 늘 연락하고 받고 파악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경이나 군에 늘 기본적으로 이제 통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를 파악하게끔 돼요, GPS. 그러면 이제 해경이나 이런 군에서는 그 주변에 나가 있는 배들이 어디 위에 있는가 위치를 늘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북쪽 이런 데는 더하죠. 그쪽에는. 그런데 이 GPS가 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GPS를 꺼버렸다. 이 GPS란 것은 정말 불가항력의 어떤 사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외부에서 끄기 전에 끌 수 없는 것이 GPS라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항상 위치가 확인돼야 되니까. 심지어는 조난을 당해 가지고 위치를 찾아가고 구조를 해도 GPS를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끄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꺼버렸느냐 이거죠. 왜 꺼졌느냐. 그러니까는 어군 탐지기를 가동한다, 무엇을 가동한다 이렇게 해도 그 핵심의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GPS가 있죠. GPS를 기반으로 모든 걸 또 움직이니까, 예, 그 GPS를 끄고 다른 장비에 별도의 GPS가 작동을 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되든 GPS가 꺼져 있고 안 잡힌다 그 말은 그것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GPS가 꺼진다는 건 원래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뭐냐면 이 흥진호가 스스로 GPS를 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 좀 더 예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언급을 하자면 이 흥진호가 보고를 잡기 위해서 울릉 저동항에서 나간 것이 16일입니다. 16일 날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20일 오전 10시 그로부터 이제 북동방 약 339km 이쯤에서 이제 조업한다고 수협 중앙의 어업정보통신국이 알렸어요. 그러나 그 뒤로 위치 보고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안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 위치를 보고한데 연락이 이제 닿지 않으니까 해경이 21일 오후 10시 39분부터 이제 이 배는 미행 선박이다. 이렇게 이제 정해가지고 수색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거 기본 코스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지니까 해경에서는 위치 미확인이다 이래가지고 바다에 이제 그 수색도 하고 또 그래 없으니까 각기 기관